삼성과 현대는 예. 언제나 모든 종목에서 그렇죠, 서로를 맞아요. 이겨야 되거든요. 울산 팬분들 앞에서 그 포항과의 얘기를 잘못하면 이거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네와 우리는 더비입니다. 막 나 너 싫어. 시즌 막판에 4골씩 쳐맞으면서 저희는 아직 슈퍼 매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그만해. 거예요. 동네 축구형 용만이. 본격적으로 이제 K리그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아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요. 여기 다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자, 네, 네. 사실은 우리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저희가 이제 지도를 피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보기 쉬우니까들 좋아하시는데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슈퍼리그 맨 처음에 창설을 했을 때 말이죠. 1983 년에? 83년 때부터는 좀 보다가 중간에 또 보다가 요즘 들어서 좀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이 K리그가 난리 났단 말이죠. 너무 재밌어요. 올해 지금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즌 초반의 열기가 네. 거의 근 한 10여 년 중에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딴 거보다 골이 많이 나. 어제만 해도 네, 골 네. 풍년이었어요. 예, 막. 어제 4대3 대구 나고 광주 막. 4대3.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대전과 수원 FC가 또 5대3.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 예, 그러니까 경기장에 우리 저 관중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쿠팡에서 하면서 네네. 중계 질도 좋아지고 뭔가 이 쇼업이 되고 있다. 임영웅 씨도 와서 뭐 시축도 하고. 형님도 한번 오시죠. 예? 쿠팡 플레이. 예. 난 안 돼. 쿠팡 플레이 한번 난 오시죠. 낯가려 아직이요. 저는 축구장에 가면 한없이 작아져서. 네. 아무튼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기세가 있는 K리그인데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전통의 라이벌 팀 그리고 이 네. 라이벌들이 왜 생겼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용만이 형 제작진이 이 지도를 맞게 그렸다면 여기 이제 군팀인 김천상무 포함해서 25팀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요게 이제 군팀 한 팀 포함해서 우리 1부, 2부 리그가 25개 팀이거든요. 25명. 네, 1부가 12, 2부가 이제 13이라서 요게 이제 25팀이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팀 전체의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K3, K4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세미 프로라서 그렇죠. 완전 프로는 아니거든요. K3가 K2는 못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1, 2부 쉽게 얘기해서 승강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도상으로 아무래도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의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10팀 되죠.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이 팀 수가 적고 예. 근데 여기 우리가- 강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통의 여기는 또 팀들이. 전통의 강호들이 아주 즐비한데 예. 그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어. 위초고 막 영토 그리잖아요. 그렇죠. 영토로만 보면은 강원이 최고네요. 네, 혼자 다 강원이 먹었어. 혼자 거의 고구려 같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근데 이쪽에 좀 있으면 좋은데 강릉이라든지 여기 팀들이 좀 더 이렇게 부상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시장성도 있고 네. 좀 그런 게 있죠. 인구가 또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시다시피 시도민 구단들이 이제 여럿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도민 구단들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또 피 같은 시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주민들의 사실은 맞아요, 동의가 있어야 예. 더 많은 이제 시도민 구단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팀 수가 아쉬운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1부, 2부, 3부까지가 일본은 프로거든요. 근데 3부까지가 60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50여 팀의 프로팀이 있어요. 그렇구나. 일본에는. 예. 3부에 이제 일부 이제 프로팀 아, 아닌 팀들도 3부까지도 있긴 있군요, 한데. 거기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K3, K4까지 4부까지 57개 팀이 있는데 예.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팀은 2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네. K4까지 있는 팀 수가 거의 다 이제 프로팀인 거죠. 두 배가 그런 어떤 많아. 저변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산업적인 파워는 우리 K리그가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까지가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었는데 야 이게 지금 지금 올 한국 시즌은- 축구에 어떤 기운이 왔어요. 네, 왔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작년 그 월드컵의 16강 진출에 이어서 그게 바람이 불면서 울산, 전북을 일단 저는 항상 투톱으로 봤거든요. 항상 투톱인데 지금 한쪽이 지금 바텀에 가깝네요. 톱이 아니라. 네. 우리 전북 팬들이 진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요즘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른 팀들이 워낙에 준비를 착실히 잘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팀들이 일단 대전하고 광주가 올라오고 그 두 예. 팀은 정말
기립박수를 쳐줘도 그렇죠.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막 불이 붙고 있는데 휘발유를 확 붓는 아, 격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냥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가 제가 어제 중계했을 때 16,000명이 넘으셨거든요, 관중이. 16,000명 왔어요. 그리고 지금 평균으로 따져도 대전이 한 15,000 정도 돼요. 홈 관중이. 대전 대박이구나. 이게 거의 한 3등 수준일 거예요. 지금 서울이 이명웅님 효과까지 곁들여서 한 29,000 정도 됐고요, 지금. 그렇죠. 홈 평균 관중이. 평균이. 근데 이명웅님이 안 계셨더라도 서울은 아마 2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이 요즘 또 이거 경기력이 좋으니까 지금 순위가 많이 올라왔죠. 스타들도 많고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울산이 거의 이제 2만 가까이 육박하는 관중 수인데 예. 대전이 한 지금 15,000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쉬운 대목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전북 그리고 이제 전통의 또 명가 중에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수원, 삼성. 요 두 팀이 조금 이제 받쳐주면 아마 전체 평균 관중 10,000명 넘기는 것도 올 시즌은 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겠어요, 진짜. 그런데 생각보다는 지금 전북과 수원이 너무 애를 먹고 있는 지금 시즌 스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을 가하면은 이것도 볼만하죠, 또. 예, 그렇죠. 전북이 또 이제 여기서부터 수원 삼성하고 일을 해내면은. 그렇죠. 라이벌 우리가 얘기를 좀 하자면 서울대 수원의 경기를 슈퍼매치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 주말에 열리거든요. 네. 저희는 아직 슈퍼매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날짜 고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은 슈퍼매치는 예전에 사실 그 서울이 이제 안양에 있을 때 네. LG 있을 때 그 안양에 있을 때 지지대 더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사하면서도 지금 서로 이렇게 팬덤이 그게 이제 충돌하고 있고. 약간 이제 그 기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그 지지대 더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 약간 그런 게 좀 관계가 좀 깊어요. 그러니까 조광래 코치가 코치 시절에 예. 조광래 감독이 지금 조광래 사장님이지만 예. 김호 감독 밑에서 이제 코치를 했었는데 예. 이때 조금 안 좋게 두 분이 이제 헤어지고 조광래 코치가 말씀하신 안양의 감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원의 상징인 또 김호 감독, 안양의 조광래 감독 여기서 사실은 약간 그 개인적 감정이 기본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지지대 더비는 여기에 같은 시기에 서정원 선수가 네. 안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수원으로 갔죠. 네, 서정원 그런 선수가 이제 사건이 귀환을 있었구나. 할 때, 오. 네, 그때 그 스토리는 사실은 아마 검색해 보시면 금방 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스토리입니다. 서정훈 선수가 왜냐면 제일 핫한 선수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이 선수를 네, 상대 그 라이벌에 뺏겨 이게 되다 보니까 네. 더더욱 더 여기가 그리고 치열해졌구나. 애당초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송사까지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호, 조광래, 서정원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결부가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지지대 더비가 생겼는데 네. 이후에는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른바 이제 연고 이전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연고 이전을 한 다음에는 요게 약간 다른 성격으로 또 비화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연고 이전에 많은 이제 K리그 서포터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렬 반대의 선봉에 이제 항상 자임하셨던 분들이 수원 팬분들이거든요. 네. 수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거기서부터는 팬들 간의 또 감정 싸움. 예.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슈퍼매치다. 그러니까 지지대 더비와 슈퍼매치는 약간 그 기원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데 어찌됐건 어쨌든 거기서부터 오긴 왔으니. 얘가 지금이나 어쨌든 두 팀은 으르렁거렸다. 예.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단 초기에 라이벌은 바로 안양은 아니었고요. 예. 창단 초기는 제가 기억하건대는 울산과 라이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수원은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대기업 문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왜냐면 태동 자체가 대기업으로 그렇죠. 슈퍼리그부터 해서 그 프로야구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뭐 예. 배구, 농구 할 것 없이 농구도 왜 저 박수교, 이충희 선수가 있는 현대와 현대와, 그렇지. 신동찬, 김현준 선수가 삼성. 있는 삼성과 뭐 현대 삼성 뭐 기아가 나중엔 등장했지만 뭐 그렇죠. 현대 삼성 라이벌리가 네. 대단했잖아요. 배구에서도 뭐 삼성화재와 뭐 현대자동차 서비스 간에 뭐 축구만 해요. 축구만 해요. 삼성과 현대는 워 축구만 하세요. 삼성과 현대는 예. 언제나 모든 종목에서 그렇죠. 서로를 맞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원 삼성이 처음 96년 창단 그때쯤에는 예. 가장 큰 라이벌은 울산 현대였어요. 그렇죠. 네, 가장 큰 라이벌은 그게 몇 년 있다가 삼성과 현대 싸움.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스토리가 불거지면서
그래서 이게 지지대 더비가 돼버렸고 아하. 네, 거기서 이제 기업 라이벌리는 좀 빠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지대 더비가 맞아. 돼버렸고 그게 또 연고를 바꾼 다음에는 이게 슈퍼매치화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나 이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서로가 약간 야, 니네 우리한테 안 돼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라이벌을 라이벌이라고 부르지 않는 홍길동 더비라고도 이름을 했었다. 아, 그러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라이벌을 라이벌이라 부르지 않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전북하고 수원 삼성은 이 공성전 더비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더비라고 이제 칭하는 것들 중에 그렇죠.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뭔가 인위적으로 오늘부터 김용만 대 한준희를 만희 더비라고 합시다. 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런다고 우리가 더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 이제 더비라는 이제 항목을 예를 들어 무슨 뭐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면 쫙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운데에는 좀 삭제해도 될 더비들도 많아요. 진정한 더비가 아니라 약간 네. 그러니까 흥행을 위한 더비라든지. 네, 그러니까 만들어낸 언론에서 더비. 제목을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아니면 심지어 구단에서 제목을 만들어내거나 구단끼리 막 거의 막 협약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당신네와 우리는 더비입니다 막 나너 싫어. 그런 일부러.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축구에 비해서 약간 그 K리그 흥행이 조금 여태까지 이제 연수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올 시즌은 잘 되지만 그 가장 큰 연원이 사실은 우리는 야구처럼 축구는 광역 중심이 아니고 소도시 중심 이제 유럽 축구 스타일대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닥 저는 그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유럽의 그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의 그 문화와 예전에는 뭐 성과 성 사이에 이제 그렇죠. 서로 서로 싸우고 칼싸움하고 진짜. 이제 그런 네.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안양 사람하고 부천 사람하고 무슨 그렇게 뭐 원한이 있을 거면 네. 사실 이 소도시 개념으로 이제 유럽식으로 들어간 연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고 그 야구는 다르잖아요. 야구는 그게 광역적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 뭐 부산, 뭐. 경남 전체 부산 그렇죠. 롯데가 부산이지만 사실은 경남 전체를 대변하고 예. 삼성이 경북이지만 대구지만 사실은 경북 전체를 대변하고 그렇죠. 예. 혜태 기아는 그 광주지만 사실은 호남 전체를 대변하거든요. 지금은 쌍방울도 없으니까. 갑자기 혜태가 나오네. 저는 김봉현, 김성한, 김종모, 그렇죠. 선동열 뭐 그 세대니까 하여튼 그런데 김일권. 김일권. 김일권 1번 타자. 발 김일권 빠르고. 선수는 최고죠. 최동원, 선동열의 그 15회 그 영화에도 네. 김일권과 김용철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죠. 그렇지. 근데 맞아요. 두 선수가 실제로 경기장에서 그렇게 난투극하고 그런 기억은 없. 전 그 경기 15회까지 봤거든요. 야, 근데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랬지. 야,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 아니 그래서 정말 인정하는 더비가 자연 발생적인 그것만 얘기해봐요. 동해안 더비예요. 동해안 더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지지대 뭐- 더비 슈퍼매치는 전 인정. 그건 네.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K리그의 대표적인 더비를 꼽으라면 울산 대 포항 대 울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기 사연이 많더만요. 사연이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아까 울산이 한동안은 수원 삼성하고 라이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업적인 관계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잘 아시는 김병지 선수의 98년 플레이오프에서의 그 헤더골.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서부터 이제 동해안 더비는 탄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꿈틀거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맞아.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어요. 진짜 맞죠. 울산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막판에 포항 때문에 전북 룰루랄라 하고 있고. 사실은 요즘 그 울산 팬분들이 요즘 많이 이제 느긋해지시고 네,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시고 작년 관대해지셨어요. 우승 덕분에. 좀 네. 편안해지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울산 팬분들 앞에서 그 포항과의 얘기를 잘못하면 이거 생명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2019년, 20년, 2년 연속으로 예. 시즌 막판에 4골씩 쳐맞으면서 울산이 우승 타이틀을 대역전으로 놓치게끔 한 주역이 항상 포항이었고 야, 이거는 그리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리고 맞아. 본인들이 직접 한 것도 있어요. 2013년 12월 1일 나 그건 몰라. 울산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포항과 붙었는데 네. 그 포항도 우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케이. 붙은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라운드예요? 울산은 비기기만 하면 우승해요. 어. 근데 그 경기에서 추가 시간 종료 몇 초 전에 그 전설적인 김원일 선수의 골이 들어가거든요. 그 시절에 이게 포항이 진짜 엄청난 대역전 그 우승을 주인공들이 둘이었구나. 네,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 만드는 거죠.
그러더니만 나중에 이제 2019년, 20년 같은 경우는 포항 자신은 우승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울산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북이 포항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일만 형제라고 부르죠. 영일만 형제요. 그럴만도 하지. 야,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요 세 팀 안에 특히 요 둘 동해안 더비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울산이 아시다시피 대전한테 6연승 하다가 처음으로 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K리그 팀들에게는 메시지를 좀 줬을 거예요. 네. 야, 울산도 천하무적이 아니야. 그렇지. 울산도 언터처블이 아니야. 그렇지. 잘만 하면 울산을 이길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대전이 던졌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포항에 가능해. 예, 갓기동 김기동 감독이 그쵸. 탁 받을 준비가 지금 딱 되어 있는 시점에 그 대전이 이겨준 거예요. K리그 경기장에 네. 형님께서 한 번은 좀 올 시즌에 알죠. 대동하고 그거 가요. 표는 형님 돈으로 사시고 알았어요. 그거 좀 한 번 하세요. 좀. 그건 하죠. 그건. 그 근처에서 맛집에 가서 막 먹는 거. 아, 좋죠. 그러면 지역도 딱 알리고 우리가 진짜 코스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 예. K리그 서포터 분들이 경기장 왔을 때 주변에 돌아볼 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거를 친절하게 아마 서포터 분들이 안내해 놓은 글들을 아마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거예요. 그거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우리? 그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올 시즌 K리그는 제가 그러니까 양심 걸고 진짜 올 시즌은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양심까지 걸어? 아니요, 저 양심 걸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장지현은 그런 양심 안 걸죠. 지연이하고 한번 나중에 한번 불러야겠어.